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진 익산시의원이 국도비 반납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로 시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반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정확하지 못한 수치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반납액은 전체 국도비의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앞에 친일과 친독재 논란이 일고 있는 노상 이은상 시비가 10년 넘게 세워져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제 왕궁박물관이 리모델링과 증축을 마치고 오는 4월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유물 전시에 그쳤던 기존 박물관과 달리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져 백제 왕궁 VR 체험과 유물 발굴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군산에 비를 동반한 강풍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 등 서해안에 바람이 35에서 65km/시, 순간 풍속 70에서 90k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를 동반한 강풍은 내일 오후 6시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아침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로 예상했습니다. 익산시 시의원이 국도비 반납액이 전년도보다 230% 증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진 시의원은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로 시 부담금이 준비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납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익산시는 작년도 통계 자료는 추정치로 정확하지 못한 수치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반납액은 전체 국도비의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7%, 이 중 익산은 16.9%에 그쳤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즉 국비를 지원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사업을 지정해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자치단체도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가 지난해 국도비 154억 원을 반납해 전년보다 23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경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가 반납한 국도비는 2016년 109억 원, 2017년 88억 원, 2020년 66억 원에 이르다가 지난해 154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사업 39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억 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들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힘들게 확보한 국도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공무사회에 응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추진과 실적 위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2021년 154억 원은 추정치며 회계결산 보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됐고 사업에 따라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데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한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액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체 국가보조금 대비 반납액은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달에 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21년도 거는. 1,000억이 내려왔어도 100억만 시민들이 신청하면 100억만 지출되고 나머지 900억은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평균 3%대거든요. 정말 알뜰히 잘 썼다 이렇게 평을 해주셔야. 국도비 반납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시의회와 익산시. 올해 익산시가 받은 국도비 6,400여억 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선 7기 현역 가운데 이른바 불량 정치인으로 분류해 공개한 결과 군산과 익산은 4명이 포함됐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군산시민연대는 민선 7기 불량 정치인으로 군산은 나기학 도의원과 지혜춘 시의원, 익산은 김기영 도의원과 소병직 시의원을 꼽았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나기학 도의원은 유한회사 지분을 보유해
직무 관련성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혜춘 시의원은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병직 시의원은 배우자 업체의 계약 수주와 관련해 영리계약 금지 위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도의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북 공무원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이 도의원과 공무원 간 수평적이고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시는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을 위해 어제 익산 LED 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와 28,000제곱미터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 조성될 벤처 캠퍼스에는 회의실과 기업 입주 공간 등 벤처 지원 시설과 연구 실험 시설, 운영 지원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관련 벤처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이 집적화됩니다. 군산시가 올해 34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생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이같이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은 전년 대비 2%가 인상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합니다. 또 장애아동 가족에게는 1에서 2만 원이 인상되고 특별 지원 급여를 통해 월 20시간 추가 지원합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할 청년시청을 세웁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일 옛 한우바 호텔 자리에서 청년시청 착공식을 엽니다. 청년시청은 기존 익산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취창업과 문화복지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상징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박물관 앞에 친일과 친독재 논란이 끊이질 않는 노산 이은상 시비가 10년 넘게 세워져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지어진 근대역사박물관 앞입니다. 가구파와 고향 생각의 작사가로 유명한 노산 이은상이 쓴 시비가 눈에 띕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항일 정신과 자존심을 담은 곳입니다. 그러나 노산 이은상은 친일 논란과 친독재 행적으로 고향인 마산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일제강점기 때 지금 우리 조선일보의 자매진 친일 잡지 조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 주간도 지냈고 그래서 이제 친일 혐의가 가장 짙은 기간지였기도 하고요. 이제 마산에서 3.15가 일어났는데 이승만을 성웅 이순신에 비유를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했어요. 경남 마산의 한 시민단체가 발간한 친일 친독재가 어깨 펴고 사는 나라라는 백서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이은상의 행적이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로 20년 전 마산시가 이은상 박물관을 세우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행적을 가진 작가의 시비가 10년 넘게 박물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박물관을 완공할 때 군산 출신인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이 기증했기 때문에 군산시가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친일 행적은 의혹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친일과 친독재 논란보다는 철거를 할 경우 고 전 장관에 대한 예우에 어긋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안 나와가지고 딱히 명단에는 안 올라갔다는데요. 친독재 문제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충분히 그 수긍 가는 면들은 있거든요.
스타를 엮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만든 박물관의 이미지나 이제 왜 그러면 놔뒀냐 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 만들 때 그거 설치했던 사람들은 이런 그쪽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박물관한테는 분명히 타격이 너무 심하고. 전국적으로 친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사는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여전히 친일 인사 흔적 지우기에 미온적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의 중심지였던 군산. 항일 정신만 내세울 뿐 정작 친일 친독재 청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조촌동이 포함된 시의원 나 선거구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자는 9명으로 추가 예비후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모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의 경쟁률은 3대 1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년 전 나 선거구는 5명이 출마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내 교육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차량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관용 차량, 통학 차량을 전기 수소차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청과 학교 유휴부지에 전기 수소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 50개 대안학교가 있지만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치유형 대안학교와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는 맞춤형 대안학교를 결합한 학력 인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도내 10여 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비용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택시 1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수소 시내버스와 수소 청소차 등 대중교통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소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산 상고 총동문회가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군산 상고 총동문회는 어제 서동석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동문회는 군산 상고 졸업생인 서동석 예비후보가 군산을 위해 발로 뛰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그동안 2개로 나눠 있던 총동문회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하나로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이 리모델링과 증축을 마치고 오는 4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유물 전시에 국한됐던 기존 박물관과 달리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져 백제왕궁 VR 체험과 또 유물 발굴 게임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개관한 왕궁리 유적전시관. 지난해 10월 전시관 리모델링을 결정하면서 백제왕궁에 초점을 맞추고자 백제왕궁 박물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과 중축에는 국비 등 1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개방형 수장고와 특별 전시관이 자리했고 2층에는 가상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홀로그램 등 ICT 기술이 더해진 가상체험관 증축. 박물관은 가상체험관 증축을 통해 유물 전시에 국한됐던 기존 박물관과 차별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왕궁내 유적전시관이 유물로만 전시되었던 것에 반해 새롭게 리모델링된 백제왕궁박물관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백제왕궁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VR, AR 등 가상현실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진 가상체험관에는 4가지 체험 전시실이 마련됩니다. 어린이들이 모형을 통해 백제왕궁을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룸과 벽면을 터치해 유물을 알아볼 수 있는 터치형 인터랙션 공간이 조성되고 과거 백제왕궁을 살펴볼 수 있는 VR룸과 직접 그린 그림이 벽면 영상에 입혀지는 라이브 스케치 전시실이 만들어집니다. 박물관은 새롭게 만들어진 체험형 전시실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박물관 주관의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과 연계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발굴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발굴 체험과 왕궁리 유적 및 출토된 유물의 사용 방법을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백제 왕궁 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백제 왕궁 박물관과 왕궁리 유적 그리고 보석박물관과 연계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RPG 체험 형식의 고백다감 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더해진 백제왕궁 박물관. 4가지 체험 전시실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5월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 9,5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3만 9,485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8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39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4,29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20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028명, 익산 1,915명, 군산 1,688명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3일 기준 0.99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4%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김제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일에 치러지는 2022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10곳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도내에는 응시장이 없었지만 타 시도에서 시험을 치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김제를 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 응시 인원은 8,329명으로 전체 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도내 결핵 환자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결핵 환자는 725명입니다. 이는 2020년 발생 환자 821명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도는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임을 통지했습니다. 익산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소명하고 심의를 거쳐 11월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35명, 법인 21곳 등 56명으로 이들 총 체납액은 36억 원입니다. 시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체납 유보 등 탄력적인 납세를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장차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7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앞으로 5년간 특장차 기술 고도화와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김제에 특장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1특장차 부품단지가 가동 중이며 내년까지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의 블랙 라즈베리 추출물이 혈압 조절 효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창군과 군 출연기관인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는 동물과 인체 실험을 통해 블랙 라즈베리 추출물이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고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블랙 라즈베리는 국내에서 복분자로 알려져 있고 도내에서는 고창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원료 지정으로 특성화 식품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오미크론 확산 이후 응급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경기 지역에 구급 인력을 지원합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구급대 일평균 활동 시간은 경기 889분, 서울 768분으로 대폭 상승해 이송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전국 소방동원 규정에 따라 전북에서 구급차 5대와 구급 인원 20명을 지원합니다. 전북소방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동원되는 만큼 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도전에 탈락한 행안부의 말랭이 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2억 원씩 3년 동안 6억 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근대 향토 양조 산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술 빚는 마을, 신흥 양조 마을을 주제로 공모에 나섰으며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익산시가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10팀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월 1회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 활동을 하는 익산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 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자와 사기 등 고려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온 고군산 군도 해역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임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해역 23만 5천 제곱미터를 다음 달 중순부터 6개월 동안 중요 문화재로 임시 지정합니다. 이는 수중 문화재 탐사를 맡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유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광범위하게 분포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 지정 기간에는 해역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불법 잠수 금지 등 해저 유물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새만금 투자 전시관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관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서울의 새만금 투자 전시관을 새 단장하고 사전 운영제로 운영합니다. 투자 전시관은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주제로 3차원 입체 지도를 볼 수 있으며 가상현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 전시관은 교육부와 협업해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전북 OA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예미담 치과가 군산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기온은 9도에서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10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